제가 버틸 수 있는 한에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도저히 뭘 못하겠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온라인을 달구고 있는 화제가 있습니다. 지난 7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날은 숙명여대 신입생 등록 마감일이었습니다. 이날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는 거였는데 이 대학 법학부에 정시로 합격했던 트랜스젠더 22살 A씨가 끝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김지혜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상식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얘기를 뭐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희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네. 입학 포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의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SNS에 올렸는데 이분이 포기를 하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고 의견 제시들이 있었는데 이거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좀 다시 되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30일 날 숙명여대 입학처에서 네. 이제 작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제 학생이 입학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0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나서 그 10월 정도에 이제 법원에서 성별 이제 그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 앞자리가 2로 시작되는 예, 그런 이제 주민번호를 새로 부여받았는데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대 입학에는 사실상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여성이 어떤 여대에 합격한 사례는 지금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일단은 절차상 문제는 없으니까 합격은 시켰는데 이제 네. 구체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숙명여대 쪽에서도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숙명여대 재학생들이요 네. 단체로 입학처에 항의 전화를 하기도 하고 항의 전화를 했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이제 남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트랜스젠더 남성의 입학을 반대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총 동문회에 이렇게 네. 이메일로 어떤 항의 이메일이 접수되기도 하고요. 그런 일도 있고 지금 현재 총 학생회에서는 약간 좀 중립적인 입장을 지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학생회는 일단은 신입생의 입학이나 재정 등에는 관여할 권한이 없다. 라는 그런 입장인데 네. 재학생들 중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왜 총학생회가 이런 학생들의 고충을 그냥 묵과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또 역시 총학생회 이제 어떤 굉장히 심한 반발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신입생으로 입학할 사람들이 모아진 단톡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익명의 단톡방인데 한 460명 정도가 그 단톡방에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이 트랜스젠더 여성도 역시 그 단톡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반대하는 쪽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도 남성으로 살다 온 사람을 네. 여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그런 여성의 권리가 침해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또 어떤 만약에 숙명여대에서 먼저 이 입학을 허용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은 다른 여대도 차례로 뚫릴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성인데 여대에 입학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 학생들도 보면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네. 이제 물론 숙명여대 학생들 대부분 반대를 한 것은 아니고요. 네. 어떤 무슨 여론조사가 있어서 정확히 얼마가 반대하고 얼마가 찬성하는지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근데 다만 어떤 입학에 관련돼서 이제 이 학생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네. 어떤 그런 섣부른 혐오를 지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 그다음에 똑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또 왜 여자인데 항의를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반응도 매우 많았습니다. 어떤 중립적인 어떤 입장도 있어서 뭐 서로 배려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근데 워낙 반대의 목소리가 강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입학 당사자가 좀 견디기 힘들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사자가 그 페이스북인가요? 그 SNS에 쓴 내용들도 혹시 소개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두려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두려웠다. 예,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트랜스젠더를 사실 옛날부터 많이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리수 씨도 있었고요. 네. 그렇긴 하지만 내 주변에서 직접 트랜스젠더와 어떤 교류를 하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상호작용을 해본 사람이 이제 거의 없어서 네. 트랜스젠더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기는 하나 사실상 이웃으로 인식되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우리 사회의 한계, 수준 뭐 이렇게 볼 수 예, 있다는 그렇죠. 건가요? 근데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것은 네. 일단 이왕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어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 이 소수자 권리에 민감한 그런 주장을 지금까지 견지해왔습니다. 그래야 하는 거고요. 예, 또.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소수자로서의 어떤 여성의 권리도 함께 보호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인데 네. 그런데 막상 어떤 트랜스젠더라는 어떤 여성 집단보다 더 소수자이고 더 약해 보이는 어떤 그런 대상이 나타나니까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배척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일각에 있고요. 여성학자들도 분명히 이 현상은 일종의 그런 혐오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트랜스젠더의 사회적인 어떤 처우 또는 뭐 위치 이런 부분들을 정하는 문제가 참 최근에 불거진 게 사실은 변하사의 그렇죠. 얘기였습니다. 변희수 하사 얘기였는데 이것 때문에 이번에 숙대 이슈가 조금 더 불거진 또 뭐 이렇게 부각되는 그런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변희수 하사와 그다음에 이 숙대 입학생 사이에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숙대 입학생은 일단은 서류로도 여성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주민번호 앞자리가 그렇죠. 예, 2번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변희수 하사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은 이제 공부상으로는 여성으로 지금 전환이 된 그런 상황은 아닌데 네. 어쨌든 생물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최첨단 그 의술을 통해서 또 여성의 몸을 갖고 있고 그리고 네. 또 어떤 여성 호르몬도 계속해서 처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본인의 정체성도 여성이고 그다음에 또 그 신체도 좀 여성인 이제 그런 상황임에서는 거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른 나라 케이스들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네. 학교 입학이나 뭐 군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특수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어떤가요? 네, 일단은 한 20여 개국에서 이 네. 군대에 있어서 트랜스젠더들을 차별하지 않고 입대를 허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대 같은 경우에도요. 미국과 일본에 있는 여대에서는 네. 지금처럼 아예 성전환 수술을 받기 전 상태. 그러니까 정체성만 일단은 여성이고 네. 신체는 그대로 남성인 상태에서도 여대 입학을 허용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전향적인 그런 조치라고 보이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많은 오해가 뭐냐면 남성으로 계속 살았는데 어떤 여성의 신체에 호기심이 들어서 이렇게 전환을 했다. 이거 굉장히 좀 부적절한 인식인 것 같고요. 갑자기 남성으로 살다가 여성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쭉 여성으로 살아왔는데 남성 신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야지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좀 더 개선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또 더더군다나 어떤 그런 트랜스젠더도 인간이라는 거, 그 밑바탕을 깔고 있으면은 이렇게 혐오적인 논란이 계속될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학교 측에서는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으면 합격시키는 것까지는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학교 측에서 어떤 그 반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지금 나오고 있긴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니까 입학처에서 굳이 트랜스젠더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입학한다라는 사실을 입학처가 밝힌 겁니까? 네, 밝힐 본인이 이유가 밝힌 건 없지 아니죠.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입학할 때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렇게 해서 트랜스젠더가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입학처에서
사실은 알게 되는 거 하고 누군가 그렇죠. 다른 사람이 밝히는 거하고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밝히고 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일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성의 신체를 갖고 여성의 정체성을 가진 여성이 여대에 입학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굳이 매우 드문 그래서 굉장히 이슈화될 만한 그런 사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지부터 약간 처음에 좀 숙명여대에서 이거 발표를 할 때는 네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성적으로 어떤 포용력을 갖고 있는 그렇죠. 학교다라는 걸 좀 홍보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매우 이제 진보적인 입학 절차가 네. 있었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싶었던 것인데 학생들의 반응이 의외로 굉장히 뜨거운 반대가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학교 입장에서 왜 입학처에서 이 학생이 미리 트랜스젠더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학을 허용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한 어떤 설득이나 그런 공론화 과정이 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발표만 해놓고 그 네. 이후에 이제 많은 차별적인 그런 발언들이 나왔을 때 학교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도 이제 과연 대학에서 이런 사태 자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혹은 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성소수자의 문제에 있어서 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이 좀 뭐라 그러죠? 좀 개방이 되고 있고 개혁이 되고 있다, 진보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제도적인 면에서도 많이 늦은 것 같고요. 법적인 면에서도 좀 아직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법적으로 조금 보완을 하겠다는 움직임 같은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지금 10년 계속 논란이 내내 있죠?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별금지법은요, 이제 남성, 여성 이렇게 양분된 성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젠더의 개념인 것이죠. 네. 그런 폭넓은 어떤 소수자들을 전부 포용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법률인데 물론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법률적으로 우리 모두 사회 구성원들이 이 차별 금지에는 합의를 했다라는 점을 선언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부적인 행정 조치, 예를 들면은 지금처럼 입학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은 군대에서 강제로 전역을 당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법률적으로 다툴 만한 명확한 근거가 생긴다. 라는 점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아직은 상황이거든요. 없다라는 얘기도 맞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률적인 선언과 그리고 또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좀 선행이 돼야겠는데 네. 그게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